점점 더 횡보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점점 더 횡보로 들어가는지를 차트 분석을 통해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처음에 굉장히 크게 쏟아내면 보통 뒤에는 여진이 따르게 되어 있어요. 자, 이때 중요한 피봇의 공간을 체크해 주시면 좋은데, 자, 지지의 공간, 저항의 공간, 이런 공간들이 이제 피봇이 되는 거죠. 물론 여기 머리에서 그 피봇을 살짝 뚫었긴 했지만 이것은 비농 지표의 힘이기 때문에, 그리고 오래 머무르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다시 안으로 말려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는 약간 아쉽지만 이 저항을 막고, 피봇이 이제 저항으로 바뀐 거죠. 안으로 다시 들어가는 매도의 컨티뉴에이션이 일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지금 여기 밑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여기를 뚫고 올라가서 머무르는 시간이 굉장히 길었죠. 시간이 길었고 뚫은 진폭 또한 상당히 커졌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를 뚫고 내려왔을 때 이 파동은 매도의 컨티뉴에이션이라고 볼 수가 있지만, 지금 여기 피봇을 뚫고 올라가서 안착하는 이 공간, 여기는 시간적으로 혹은 진폭적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는 것은 이 피봇의 저항을 막고 떨어진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제는 이 상단과 하단을 기점으로 레인지 바운드로 점점 더 들어가고 있는 형상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내일 CPI 발표가 있잖아요. 이렇게 굉장히 큰 펀더멘탈 있는 경우에는 그 전까지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은 숨고르기를 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최근에 변동성이 물론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안에서 변동성이 나올 순 있지만요, 최근 장세의 흐름을 보시면 이런 CPI 발표 전 혹은 FOMC 발표 전에 장이 한 방향으로 터져 나가는 것보다는 이렇게 레인지 바운드 안으로, 아니면 살짝 벗어났다라고 해도 다시 안으로 들어오는 케이스가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점점 더 레인지 바운드 형식으로 들어올 때 추세 매매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드로다운이 커질 수 있다라는 건데요. 그건 왜 그러냐면 파동이 여기서 이제 1, 2, 3, 4, 5파, 여기 같은 경우는 5파가 깔끔하게 나와줬지만 이 끝에서 추세 매매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 여기까지 강한 상방의 힘을 끌어왔기 때문에 추세 컨티뉴에이션 보시는 분들은 여기서 매수를 보시게 될 거고요. 아랫방향으로 다시 이런 식으로 힘을 끌어왔다라고 한다면 또 이 공간에서는 추세 컨티뉴에이션적으로 매도로 따라 들어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에서는 전체를 추세의 파동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 ABC 이후 있죠. ABC 이후 이 C가 무너지는 곳을 기점으로는 다시 이 방향으로 생각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이 횡보 박스 안에 다시 횡보가 있습니다. 보통 이 상단과 하단에 횡보 박스 안에 횡보가 있는데 이 공간을 벗어나고 난 이후 이렇게 공간이 상당히 빨리 움직이는 공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추세의 관점에서 ABC 이후 그 C가 무너지는 공간은 이 횡보의 반대편으로 가는 공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강하게 쏟아냈기 때문에 ABC 이후에 다시 가는 방향 못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모멘텀이 살아있지 않는 공간에는 상당히 위험한 공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횡보라는 건 결국 횡보의 끝을 도달했을 때 다시 반대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성향이 강합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에도 여기를 기점으로 A, B, C 이후에 모멘텀이 살아있으면 원래는 이렇게 노리는 것이 맞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무엇을 중점적으로 봐야 되냐면요, C 이후에 내려왔을 때 여기에서 베어 트랩으로 말아서 다시 올려치는 이 파동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파동으로 올려칠 때는 이 C가 다시 무너지는 순간이죠. 여기가 C가 다시 무너지는 이 순간부터는 매도를 생각하지 않고 이 매수 방향으로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디까지 생각하는 게 좋죠? 횡보의 끝까지 혹은 이 횡보의 상단부 아랫 공간까지 노리시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몇 가지 조심해야 되는 것은 이 횡보의 끝에 도달했을 때는 이 모멘텀이 상당히 죽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멘텀이 죽었다라는 것은 어쨌든 간 이 방향이든 이 방향이든 원래 가던 방향으로 밀 확률이 더 적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근처에서 매매를 하시면 홀딩 시간이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추세 매매 하시는 분들은 홀딩 시간이 있을 거예요. 내가 뭐 1분으로 매매한다라고 했을 때는 3분 정도 홀딩을 한다고 하시던가, 뭐 아니면 5분이나 10분 정도의 타임프레임으로 매매를 한다라고 하시면 한 10에서 한 15분 정도 홀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횡보 박스 안에서는 끝에서 매매를 했을 때 이 홀딩 시간이 여러분 평소에 매매하시는 시간보다 늘어나기 때문에 내 페이스가 약간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힘의 세기를 잘 보시고 이
이 횡보의 상단과 하단을 벗어났을 때 조금이라도 더 빨리 움직이는 공간에서 횡보 반대편으로 가는 매매를 하는 것이 이 횡보 레인지 바운드 안에서는 조금 더 최적화된 매매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밑으로 뚫고 내려온다라고 해도 컨티니에이션보다 다시 안으로 말아 올리는 이런 움직임을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변동성이 큰 장세인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 장세와는 조금 다르게 피봇 이후 매도 컨티니에이션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이 피봇을 지금 완전히 뚫어서 레인지 바운드 속으로 점점 더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현명할 것 같고요. 변수에는 대응할 마인드가 항상 있어야 되겠지만, 즉 추세의 방향으로 터져 나가는 것에 변수에 대응하는 마인드는 항상 있어야 되겠지만, 레인지 바운드 안에서 움직인다라는 가정하 끝에서 추세 매매하시는 걸 조심하시고 최대한 매매 횟수를 줄여 나가시면서 CPI, PPI 등등 펀더멘탈을 달고 다시 추세를 만들고 난 이후 노려보시는 것이 현명할 것 같습니다.